자기 따라 시켜야 되는 상황에 버렸어요. 여기 중반이었습니다. 만천동에서 2년 동안 살았고요. 대구는 사실은 뭐 저희 제2의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마음 포근하고 또 대구 자주 옵니다. 오면 또 제가 신혼 살림 났던 집 만천동 골짜기인데 그래도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자주 올 곳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영남대학교 다녀갔었는데 최일칠 총장님하고 또 새마을 운동 관련해서 최일칠 총장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이시다고 들었는데 한 시간쯤 말씀 들었는데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새마을 운동 전도 사시던데 되게 처음이시죠? 첫 투어라기보다 계속 돌긴 하죠. 이제 뭐 시간 날 때마다 지방 한 번씩 돌기도 하고 오늘은 특히 이제 그 대구시장님 당선되고 한 번도 얼굴 안 봐서 홍준표 시장님 뭐 차 한잔 주시려고 했더니 오라 그래서 차 한잔 하고 주시던가요? 예, 두 잔 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 예. 이제 곧 전당대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대표 출마 관련된 투어가 아닌가 싶어서. 뭐 관련 안 됐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딱 관련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신고 안 하고 하면 그렇잖아. 아, 경찰이다.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시효에도요. 그래서 아마 규모가 크다. 한명 들어갔는데 정리가 안 되시죠? 우리 같은 경우 여러분이 보통 들어갔는데 한국 실험 마찬가지. 한명 들어갔는데 보통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역사의 주인공이기도 한 우리 대구에 와서 여러 언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대구 여론도 만들어 나가기도 하지만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설계해 나가는 분들이셔서 여러분들 큰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구에 1989년부터 91년까지 2년 동안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왜 살았느냐?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첫 살림을 낳은 것이 대구 만촌동이고 사회 첫 발 디딘 곳이 대구지방법원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2년 동안 살면서 사회 첫 발 디딘 곳이고 첫 신혼 살림 낳은 곳이어서 많은 애정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을 늘 가지고 있고요. 대구에 친구들도 꽤 많이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그러기도 합니다. 오늘은 뭐 오래간만에 대구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한 번도 얼굴 못 봐서 얼굴 볼 겸 내려왔다가 또 지방선거 마치고 우리 대구시의회 의원들 또 의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한 말씀도 좀 듣고 또 애로사항도 있으면 같이 고민도 해결책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되었는데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잠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생겨서 그런 거라고 짐작하고 착각은 자유니까 오늘 뭐 말씀 나눈 자리에서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 뭐 질문하시고 또 답변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자유로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당대표 오늘 그 첫 행보로 대구 오신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아직 사실 뭐 전당대 시기도 안 정해졌고 당 지도부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비대위원장을 선정하고 비대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당대회 운운하는 것은 당의 내분 수습과 당의 정렬을 정비하는 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잠정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은 있지만 당분간은 조금 당의 단합 그리고 당의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 모든 언행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전당대회에 대한 말씀은 조금 아직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떻든 우리 당이 새로 좀 정비가 돼야 된다. 이대로 가가지고서는 국민들로부터 나중에 지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당이 재정비되어서 지도부도 뭐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정상적인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의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건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긴 하지만 저는 우리 당의 정통성을 빨리 회복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여러 성향들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기본 뿌리, 줄기와 뿌리 이거는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 가지도 붙고 또 거기다 다시 또 이렇게 번져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당의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빨리 당 지도부를 그런 리더십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정비라는 게 지금 내부에서도 보면 그 부분 논란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장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 끝에 결론이 난 것이고요. 뭐 절대 다수 의견이 2차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 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다 없애자. 그래서 당헌 당규도 정비하고 절차도 아주 이게 정밀하게 진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논란을 다시 또 뭐 복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당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고요. 1차 비대위와 2차 비대위는 성격을 달리 하고 지금 있는 것인데 1차 비대위 사실 구성 자체를 불법이라는 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판사 3사람이 한 판결 내용 그걸 수용하라 그러면 저로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상급심에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가처분 결정 자체가 우리가 뭐 수용하고 싶다고 해서 수용 안 하고 수용하기 싫으면 수용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서 혈액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게 재정비될 때까지 법원 판결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상급식 결정이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시점에 그래서 우리가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 그래서 당헌 당규상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서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여지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당헌 당규를 정비한 것이고 그에 맞추어 절차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2차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법원이 또다시 간섭해서 감나라 배노라 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서 거의 초헌법적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관련해가 홍시장하고 어제는 대화를 어떤 대화를? 뭐 비공개로 나눈 대화를 잘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뭐 대구 발전에 대한 굉장히 웅대한 포부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풀 대구에 나왔던데 예전에 컬러풀 대구였다가 파워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파워풀하겠구나 말씀하시는 거나 추진하는 방식을 이쪽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역시 파워풀하겠구나. 뭐 당 대표할 때 그리고 또 당의 원내대표 할 때도 제가 옆에서 같이 활동하게 됐고 특히 홍준표 대표가 당 대표할 때 제가 당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뭐 아시다시피 당 대변인당은 대표하고는 24시간 뭐 숙은 같이 아니고 식은 같이 하다시피 한 관계여서 서로의 내용을 서로의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매우 아주 강인한 추진력을 가진 분이셔서 대구 발전은 파워풀 대구 잘 어울리는 결실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가 사실 울산에도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직접 영향이 있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지역구시니까요.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조율이 필요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게 나누셨어요? 사실 울산 취수원 문제는 대구 그리고 이게 구미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구미 문제가 해결되어서 대구 취수원 문제가 해결돼야 대구하고 다시 협상해서 우문대 물을 울산으로 가져간다. 이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그 계획이 오래전부터 상수원 계획에 의해서 광역 상수원 계획에서 확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이었다. 구미 쪽에서 워낙 강력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구미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뭐 이 중앙부처 가서 인센티브 제공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좀 더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제안들을 했던 것도 있었고 했는데도 그리고 협약까지도 심지어 협약까지도 뭐 사실 맺은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울산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든 울산 입장에서는 대구 물 문제가 뭐 구미하고 경북과 사이에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거는 빨리 좀 자체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고 울산 시민들도 물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역 잘 주셨으니까요. 지역 현안 뭐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당내에서 또 중량급 인사로 활약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 홍 시장이 만났다 그러셔가지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최대 현안이 지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인데요. 그 어떻게 국회에서 활약을 뭐 어떻게 하실 거며 관련돼서 또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모르겠는데 군의군의 대구 편입 문제가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지역 정치권에서 조금 이제 좀 연기하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밝힐 수 있는지 꼭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구 경북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원내대표 할 때부터 이걸 추진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공개 천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과제, 이것도 숙제이지만 약속이기도 하고요. 이번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새로 이제 그동안 제안되었던 말고 새로 발의된 법안, 제가 서명도 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무렵에 홍준표 시장이 그 빨리 처리해달라고 저한테 또 아주 그냥 압력성 당부까지 하시고 그래서 뭐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뭐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빨리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을 보면 뭐 각 지역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어서 지방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그런 생각합니다. 군의군의 편입 문제는 사실은 그걸 해결하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의원들, 경북 의원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제가 기억을 한 서너 번 했습니다. 그걸 지난번 총선 전에 해결을 하려고요. 군이 군수 뭐 하면서 기억으로는 삭발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김영환 군수님. 예, 뭐 찾아오시기도 했고 그걸 떠나서 약속한 거잖아요. 서로 약속한 것인데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 같은 동네, 뭐 이웃 동네라고 하시면 사실 같은 동네 아닙니까? 다 뿌리가 같은 동네인데 서로 그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자꾸 뭐 이게 핑퐁하듯이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해서 설득하려는 노력을 엄청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 또 한 특정 지역에 계속 반대가 극심한 데다가 또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 의견이 조금 갈라졌었습니다. 거기 나중에 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은 조금 모았는데 최종적으로 그걸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을 좀 넘어버려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뭐 대선을 그냥 치러버렸습니다만, 지금 시점에는 경북 의원들 일부가 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큰 틀에서 약속을 지켜서 가는 것이 대구 경북 지역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표에 대한 말씀을 편향이 많으시다고 해서 말은 많이 못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 또 내부 총질이라는 그 부분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의 요즘 행동들에 대한 평가 좀 하시면. 뭐 할 말이 많은데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지금도 안 할 것이고요. 그거 뭐 하는 것을 제가 뭐 정치평론가 입장이라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정치평론가의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든 당을 빨리 이게 분열된 모드에서 화합된 모드로 만들 것이냐, 그게 핵심 우리의 과제고, 그 일에 대한 책임 같은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하고, 하도 질문하시니까 CBS 또 김현정 앵커가 워낙 자극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답변을 일부러 드렸습니다만 그 정도 답변을 가름하는 걸로 하죠. 총질 내부 총질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제가 내부 총질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부 총질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그거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내용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언제쯤 좀 적절하시다고 봅니까? 아까 제가 대략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빨리 할수록 좋다. 연내 뭐 해를 넘겨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니겠냐 싶은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을 드리긴 합니다만, 그러면 자꾸 뭐 독촉한다 재촉한다 그러셔서, 독촉하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거 가지고 다 거꾸로 얘기하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저희 생각은 확고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이게 해를 넘겨서 될 일이냐. 해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저당은 저러고 미로를 헤매고 있더라. 국민들 보시기에 아이고 정신 차렸네 그러겠습니까? 정신 아직도 못 차렸네 그러겠습니까? 해가 바뀌었는데도요. 저는 그런 상식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몇년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느냐 아니냐, 그게 전혀 관심사가 될 수가 없고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 당이 이준석 대표의 사당입니까? 아니면 그 소유물입니까? 개인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올릴 것이냐, 그렇게 하는 방법에 있어 뭐가 가장 효율적인 것이냐, 그걸 고민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느냐 아니냐 이걸 갖고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의원님들은 몰라도 의총에서 이제 됐지만은 이번 사단이 해결점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스스로 사퇴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게 시발점이 되면 아주 좋다라는 의견들, 당 원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총에서 이제 원내대표 재신임을 하셨고, 그렇더라도 그런 것들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사표와 더불어서 비대위로 가는 방법, 이런 것이 국민들로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한 방법 아닙니까? 그에 대한 내부의 어떤 의견들, 또 의원님 개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미 그 부분도 다 사실 정리가 마쳐진 예, 거고요. 이미 다시 뭐 리바이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귀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가 구성되면 자신이 그 치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아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 도리다. 그렇게 어차피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 결과적으로 같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이런 비대위원장도 오늘 발표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언론 보도되는 정도 수준에는 제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구 자주 오실 건가요? 연말까지. 자주 와야죠. 계속 그동안 자주 왔다니까요. 친구들 여기 있어요. 지금 군팀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소속 의원들이 TK를 자주 방문하시는데 이게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방문하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 그 대구 지역에 뭐 큰 프로젝트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뭐 듣기로는 서문시장 방문하셨다가 힘을 많이 받았다,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 대구 지역 시민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많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강력하게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창당 안 한다고 발언하지 않으셨나요? 창당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창당 안 한다는데 창당할 거다 이런 게 하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거꾸로 지금 유력강자를 중심으로 창당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당이,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3당 합당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자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흘러왔지만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졌고 명멸해왔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거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 아닙니다. 그 정당은 다 사라졌습니다. 새롭게 창당한 정당인 뿐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정신을 승계한다고 우기지만 법인 등기부가 다릅니다. 법인 등기부가 다 폐쇄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법인 등기부에는 상호 변경만 되어 있습니다. 이 당명 변경만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등기부가 끝나버리고 새 등기부 맞는 겁니다. 그렇게 법통이 단절된 정당이고, 우리는 그 법통을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길게 이어오고 있는 뿌리 깊은 정당입니다. 그 정통성 뿌리, 그걸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 이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오고, 때로는 고생도 하면서 또 다시 또 부활하기도 하고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지지의 중심지가 바로 이게 대구 경북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뭘 또 새로운 당을 뭘 만든다는 겁니까?